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시행과 사건의 정의예요. 그렇죠? 시행과 사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앞선 단원에서 강의할 때도요, 시행과 사건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한 다음에 확률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도 할 겸. 그러니까 이제 확률 통계는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경우의 수를 잘 정복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경우의 수에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률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통계도 통계적 확률이 대부분이니까 통계적 확률도 먹어치우고 통계도 먹어치우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당구상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확률과 통계는요, 이 용어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그 다음에요 그 정의, 그 다음에 그 식 자체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 놓고 있어야 돼. 용어가 중요하다고. 용어가 흔들리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앞서 강의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인데 그게 같은 경우의 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게 명확한 용어 정리가 중요해서, 자, 시행부터 설명합니다. 시행. 자, 시행은 다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시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확률 얘기할 때 항상 뭐가 먼저 정의가 돼야 돼요? 확률도 그렇지만 전체가 예상이 돼야 되겠냐? 전체가 예상이 돼야 된다고. 전체가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요, 자, 일단 전체가 발생되기 전에 시행은 이거야. 아직 하기 전에는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은요, 반드시 그 결과는요 예정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미 결과는 예정되어 있다. 그치? 어떻게 해요? 예. 주어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정되어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만 확률을 논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행은 뭐냐면, 아직 뭔가를 행동 행위 시행 자체 행동 행위인데 그 행동 행위를 하기 이전 단계에 이미 그 행동 행위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 시행이 되는 거야. 제한된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 예컨대 주사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예죠. 주사위를요 아직 던지기 전인데 우리가 던지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 이미 다 예정돼 있어. 그쵸? 1, 2, 3, 4, 5, 6.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같은 비로 6분의 1씩.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확률에서는 중요해. 경우의 수일 때는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세기만 하면 되지만, 확률일 때는요 그 뭡니까? 나타나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 비율을 묻는 거니까. 따라서 주사위 하나 던지는 건 시행이 될 수 있죠. 왜요? 6개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갔지? 또는요. 자, 시행. 또 시행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도 시행이 될 수 있죠. 아까 예를 들었었던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이 주머니에서요. 공을 하나 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면요. 예. 당연히 결과는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만 꺼내는 거니까. 뭐예요? 세 가지가 예정돼 있죠. 그쵸? 세 가지. 결과는 예정돼 있어요. 아직 하기 전이야. 근데 공을 하나 꺼냈어. 꺼내는 것 자체가 바로 시행이라고 알겠냐? 얘같이. 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많이 살죠. 그쵸? 아파트에 1층, 2층, 3층에서요. 좋아.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타죠. 탔다는 얘기는 2층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15층까지요. 그쵸? 탔으니까는요 내리겠죠. 엘리베이터에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탔으니까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올라간다.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내릴 때 어디 내릴 것인가? 하여튼 탔으니까 2층부터 몇 층까지요? 예, 15층까지요. 예, 15층까지는요 알아서 내려야겠죠. 그쵸? 내려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10층까지 좋아요. 그래서 좀 더 할까? 좋아. 선생님이 2층부터 21층까지 할게. 너무 많이 11층까지만 합시다. 11층. 좋아. 11층까지. 그러면요, 예, 2층부터 11층까지요. 10개 층 남았으니까. 그쵸? 이걸 탔다는 얘기는 1층 사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2층부터 17층까지 10개 중에 한 개는 내려야 될 거야. 그쵸? 어디서 내릴지 모르겠고. 또 뭐 이런 거죠. 또 뭐 할까요?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하나만 더 할게. 버스 타가지고서요 탄 다음에 앞으로 종점까지요 정거장이요 4개가 있다. 4개. 그쵸? 4개 중에서 한 군데는 내려야겠죠. 그쵸? 이해 갔죠? 이미 탔는데
내리는 거를 시행으로 보면은요. 탔습니다. 내리는 게 시행이야. 시행이 될 수 있어. 왜요? 아니, 4개 중에 한 군데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버스에 살진 않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몽창다가 시행이 가능하다. 그쵸? 이미 봐요. 선생님이 제한해 놨잖아. 잘 들어. 시행은 다 되는 게 아니라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공 하나 꺼내봤자 3개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주사위 던져봤자 어떻게 돼요? 1부터 6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결과가 예정돼 있다고. 제한적으로 2층부터 11층 사이에서 내릴 거고, 정거장 A, B, C, D 종점까지 4개 정거장 중에서 하나 군데 내릴 거고, 이런 게 이미 다 예정돼 있을 때, 야, 예를 들어 이 버스가 정거장이요 계속 가요. 정거장이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시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시행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요 확률로서 이럴 때 무의미하면 되겠어요? 왜 전체가 안 잡히잖아. 전체가 아파트가 무한대층이에요. 무한대층 예를 들어 샀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시행으로 해봤자 어디서 내릴지요. 그쵸? 잡는다고 치더라도요 이거는요 의미가 없다고. 왜요? 전체가 안 잡히니까. 전체가 무한집합이 안 잡혀. 전체가 이제 전사건이라고 할 텐데 하여튼 안 잡혀. 그러면 곤란하다고. 공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젠장. 우리가 모르는 색깔까지 해가 총천연색. 다 달라. 색깔이. 어떻게 잡냐고. 따라서 시행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 제한적으로. 그죠? 제한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예정된 결과 내에서 뭔가 하나가 나타날 수 있는 행위들은 몽창나다 시행이 되겠고, 동전을 던지던 주사위를 던지던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뭐다? 사건이다. 사건.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서로 다른 모든 사건, 서로 다른 모든 사건, 이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했어요? 서로 다른 모든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바로 경우의 수다. 특히 서로 다른 모든 사건의 개수는요 전체 경우의 수. 그거를요 집합적으로 표현할 때 전사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U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요 U가 전체 집합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합 체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왜? 편하니까 집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잘 들어 이런 대응관계요. 대응관계가 만약에 함수인 대응관계라면요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줬잖아. 그냥 집합이 아니라 정의역이란 이름 붙여주고요. 그냥 집합이 아니라 공역, 그렇게 이름 붙여줬었고요. 그렇죠? 그냥 집합이 아니라 선택받은 그러한 원소들의 모임은요 뭡니까? 치역, 이렇게 이름 붙였었잖아. 얘 같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집합 체계를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서는요 이름을 따로 붙여주는 거죠. 집합 대신에 뭡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요. 전체 집합이 아니라 전체 사건, 줄여서 뭐다? 전사건. 알겠죠? 전사건. 전체 집합, 전사건. 원래는 집합 A였었습니다. 집합 A였었는데 이제 집합 A가 아니라 사건 A. 알겠어요? 사건 A. 사건 A. A 사건. 집합 B가 아니라 사건 B. B 사건. 이렇게 용어를 붙여주는 것 뿐이죠. 그렇죠? 사건. 그리고 저 사건들은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우리가 다룰 것들은요 다 유한집합이다. 그렇죠? 전체 발생한 유한집합 내에서의 해당 사건들이 나타나는 비율, 그 비율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고, 경우의 수라면요 정말 서로 다른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알겠죠? 원소의 개수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해시킬게. 시행과 사건. 그래서요 용어 좀 잠깐 얘기해주면, 이게 전사건, 사건 A, 사건 B. 그 다음에 좋아,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전사건 U로 쓰기도 하고 S로 쓰기도 해요. 그렇죠? 하여튼 전사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나오거나 1, 2, 3, 4, 5, 6, 이게 전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올 그러한 비율은 일정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논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 하여튼 전사건 이거고요. 지금 용어정의니까. 야, 선생님이 사건 A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은요 2, 4, 6이 뭡니까? 사건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사건 B는요 선생님이요 소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는요 2, 3, 5, 7인데 여기까지만 가능하잖아. 항상 전체에서만 긁고 오면 되는 거거든. 알겠냐? 그러면요 짝수가 나타날 확률은요 6분의 3, 소수가 나타날 확률도 6분의 3.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것들의 등장할 확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동일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제 다음 짝에서 얘기할 확률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하나 더 얘기했다. 용어 정의니까 봐요. 우리 원래 집합일 때 이거 뭐라고 했었어요? 와이 집합일 때 이런 것들 뭐라고 했었어? 이런 각각을요 원소 또는 원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집합에서는. 그죠?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요 특별하니까 이름을 얘는 전 사건, 전체 사건, 전 사건, 사건 A, 사건 B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있던 요놈들은요 뭐냐면은 해당 사건에 뭐다? 근원 사건 뭐라고요? 근원 사건 원소를요 근원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근원 사건 알겠죠? 원소를 이제 뭐라고 불러준다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근원 사건. 그럼 봐. 자 여기서 지워버리고 용어 정리했으니까 공집합은 뭐야? 공집합은 당연히 공사건 맞아요?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 사건이 하나도 근원 사건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을요 공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해 갔죠? 공사건. 야 여기 봐. 아까 여기서 공 하나를 꺼내는 사건이 있는데요. 공 하나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야 여기서 공 하나 꺼내.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걸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는요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근원 사건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3가지. 따라서 지금은 이게 이제 나타날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의 전 사건은요 3가지가 있고요. 그렇죠? S라든 U라든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건은 3가지 중에 그런 사건 1가지잖아. 3분의 1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응? 근데 이게 비중이 틀어진다면요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됐던 상태라도 이게 완전히 똑같든 다르든 어떻게 돼 이제 색깔로만 구분해서 얘기하면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하나 끄집어냈을 때 전 사건은 이제 3가지밖에 없어. 알겠어요? 3가지인데 근데 비중이 어때? 비중이 다르다고 알겠냐? 이 비중이 다른 거에 대한 주의를 지난 강의 때도 강조했었고 지금도 강조한다. 그치? 알겠어? 따라서요 만약 이 상태에서요 선생님이요 빨간 공이 나온 사건을 이 사건을요 사건 A라고 할까요? 나중에 통계 가서요 각각의 확률값을 적어놓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률값을 구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어. 그쵸? 이런 데 있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아직 안 배웠는데 P 몇 대 했으니까 이거 얼마야? 지금 같으면 이게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6개 중에 1개. 그쵸? 이걸 사건 B라고 할까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사건 B라고 하면은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원 상태라면요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2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고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이거 사건 C라고 할까요? 사건 C 자꾸 용어 익혀. 사건 C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이런 상태는 얼마입니까?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알겠어? 근데 보통은 다 서로 다른 공 이렇게 너희들한테요. 또는요 이게 다르든 같으든 간에 이 비율은 변함이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봐요. 얘도 마찬가지야. 1층부터 이제 탔는데 어디 한 층에 내린대. 누가 하나 탔어요. 내린다고 하면은요 너희들 수준에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각각의 층에서 이미 내리는 비중이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보통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2층부터 11층까지요 10개 층이 있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전체 근원 사건들이 2층, 3층, 4층에서 어디까지요? 11층까지요. 이게 10개 층에서요. 만약에 2층에서 내릴 확률은 10분의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리는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렇잖아. 보통 그런 가정하에서 확률을 다룬다고. 그게 수학적 확률이지. 그래서 봐요. 예를 들어서 5층부터 8층 사이에 내린다. 5, 6, 7, 8 4개 층 먹었잖아. 그쵸? 4개 층 먹었잖아. 10분의 4, 5분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가정하에서 이 사람이 탔을 때 각각의 층에 내릴 그러한 비율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알겠죠? 그리고 근원 사건들은 2, 3, 4, 5층 이런 것들이 근원 사건이 되는 거고. 여기 봐. 근데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이번에는요 문제가 좀 이렇게 됐어. 문제가 각각의 층에는요 몇 세대가 살아요? 2층에는요 여기 2세대가 살아. 2세대가 살아. 보통 이제 아파트 타고 오려면 양층 사는데요. 11층은요 이거 제일 높은 데는 뭐라고 해 이거. 하여튼 뭐 있잖아 그거. 그죠? 혼자 다 차지하고 사는 거. 그쵸? 뭐였지? 젠장이 단어가 떠오르잖아. 하여간에 얘는 혼자. 그럼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하나 탔습니다. 그러면요 다 여기서 내릴 거 두 가구 올라가는데요. 이쪽 집은요 혼자 다 써요. 하나를 전체를 다 써. 알겠어요?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갔을 때, 그쵸? 얘는요, 가구 수를 얘기하면 이제 둘둘둘둘 해서요, 여기까지는 17까지 오니까 17까지는요, 두 가구씩이 왼쪽 오른쪽에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얘는 딱 11층은요 문 열리자마자 그냥 다 자기 집이야. 알겠어요? 살고 싶죠, 그쵸? 자기 집이야, 그쵸? 근데 이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요 이제 두 가구씩이니까는요 2, 9, 18 19가구잖아요. 19가구.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요 여기에 내릴 2층에 내릴 확률을 가까이 층에 내릴 확률은요 19분의 2, 19분의 2, 19분의 이런 비율이 있는 거 알겠어? 얘 같지 무슨 말인지. 여기서 내릴 확률은요 10분의 1이 아니라 19분의 1이라고 담고 있는 내용이 비중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요? 실제에서 이제 이거는 야 탔는데 여기 있던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요 각각 세대별 저기 뭐야 그 가족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세대 숫자 있을 거 아니야. 여기만 5식구가 살아요. 한 명이 살아요, 그쵸? 여기는 뭡니까 4명 살고 3명 살고, 그쵸? 요렇게 얘기했으면요 좀 더 편하겠네, 그치? 아니 이 사람 가지고 이 사람이 내릴 확률을 구하는 건데 당연히요 각각의 층에서 어디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 그쵸? 이해 갔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층에 살고 있는 전체 아파트 그 동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 숫자분의 각 2층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 비중대로 해가지고서 따져줄 수 있겠냐고. 이런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내용은 표면적으로 이렇지만요 각각 등장할 각각 층에서 내릴 그런 확률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 ABCD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리면요 그냥 끝이죠. 보통 그런 가정하에서 너희들이 확률을 다루고 그래, 그쵸? 그래야지만이 간단히 끝나니까.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요, 예. 여기 종점은요 산 초입구에 있어요. 저 뭐 어디 뭐 수학산이나 도봉산 초입구에 있어가지고 여기 세대수가 몇 개 안 돼요. 여기 세대수가 이만큼 있고 많고요. 여기는요, 예, 여기는 인구 밀집지역 졸라 많아요, 그렇죠?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런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이런 조사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냐?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선언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얘기들이 경험적,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률값을 구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실제 예에서는. 알겠냐? 그런데 이런 예는 만약에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정확하게 예시를 주겠죠, 그렇죠? 제한적인 조건들을 줄 거야. 각각의 층에 내릴 확률을 같다고 하자. 뭐 이것도 정류장에 내릴 확률을 같다고 하자. 그런 비중 같다고 하자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얘는요 그런 말이 안 들어가도 돼. 알겠어요? 아주 간단한 모델 주사위나 이런 것들 맞냐? 이해 갔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시행과 사건 이제 앞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건이 무조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은요 일단 제한적인 틀 내에서 뭔가 하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들이 시행될 것이고,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때요 이제 우리가 원래 집합 체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름을 달리 붙여주는 거지. 집합 대신은 사건을, 원수 대신은 근원 사건을.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